네, 교재 247페이지 논리함수 보겠습니다. 논리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if1 예제부터 볼게요. 네, 점수가 90 이상이면 우수다. 90 미만, 80 이상이면 보통이다. 80 미만이면 분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if 함수를 사용하는 용법은요. 첫 번째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참이나 거짓이 나와야 줘야 돼요. 이 결과 자체가. 조건식이 참인 경우, 그래서 그러면 참인 경우에 어떤 값을 나타낼 것인가? 참일 경우에 나타낼 값을 두 번째 인수로 나타내고요. 세 번째 인수는 앞서서 표현한 첫 번째 인수 조건식의 결과값이 거짓인 경우에 나타낼 값을 인수 세 번째로 주는 거죠. 이런 함수가 if라는 함수거든요. if 함수는 기본적으로 참일 때 값과 거짓일 때 값 자체가 2개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값이. 근데 이 문제는 보면 우수, 보통, 분발 나타낼 값이 2개가 아니라 3개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if 중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에 해당하는 값에 또다시 if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f 함수의 조건, 점수 가지고 비교하네요. 점수가 90점 이상인가? 그렇다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우수네요. 우수. 근데 90 이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90보다 미만인 경우, 그 경우가 80 이상인 경우도 있고 또 80 미만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바로 거짓일 때 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니 보통이라고 쓸 거예요? 분발이라고 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if 함수로 조건을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C3셀의 값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90보다는 미치지만 80 이상이니까 보통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도 아니면 80 미만이라면 그러면 분발로 보자는 얘기죠. 거짓일 때 값 분발 해서 if 함수 2번 썼으니까 닫는 괄호 2번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if 중첩이라고 하고요. if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결과값이 2개가 아닌 3개부터 그 이상인 경우, 그래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우수, 보통, 분발 3가지면 if 2번 사용한 거고요. 만약에 결과값이 4개가 되면 if 3번, 결과값이 5개가 되면 if 4번,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류민수의 등급은 우수가 되네요. 90점 이상이었으니까. 라우석은 보통, 70점대인 김민석은 분발이 되는군요.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if2 예제로 갈까요? 비만 여부를 판정이라는 값에 의해서 찾아보재요. 그런데 문제 봤더니 역시나 결과값이 비만, 표준, 허약 3개거든요. 그럼 if 함수 또 중첩해서 사용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수식 먼저 사용해야 되겠네요. 체중에서 빼래요. 다시 괄호 있으니까 괄호 그대로 쓸게요. 신장에서 몇을 110을 빼래요. 이 값을 크기 비교를 하재요. 6 이상인가 보재요. 이렇게 제시한 수식대로 계산한 값이, 판정이라는 값이 6 이상이면 그렇다면 비만이래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비만이 아닌 경우가 표준도 있고 허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일 때 값에 세 번째 인수에 표준을 쓸 수도 없고 허약을 쓸 수도 없죠. 다시 또 가치 판단, 비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if 함수가 주어질 텐데 이 경우에 이 앞에 수식이 동일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if 함수부터 조건식까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이 값이 6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5보다도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표준이 되는 거고요. 자, 6 이상도 아니고 마이너스 5 이상도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허약밖에. 그래서 허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거짓일 때 값에. 그랬더니 함수 2번 썼으니까 if 함수 닫는 괄호도 2번 들어가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시된 값이 비만, 표준, 허약 3가지 값들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
if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if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에서 구하도록 할게요. 네, if 3 예제로 갈까요? 네, 교재 248페이지고요.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유형 1로 구하래요. 그럼 일요일이 1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경우네요. 네, 해서 일요일인 경우만 표현을 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를 하재요. 그러면 참일때 값 일요일, 거짓일 때 값 공란. 그러니까 if 함수 한 번 사용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떤 것과 비교를 해요? 요일 번호와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weekday라는 함수로 판매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1이라는 인수로 1이라는 옵션으로 1이라는 옵션이 일요일이 1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결과값이 1부터 7까지가 나올 건데요. 이 결과값이 1이라면 그러면 일요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요일이라고 찍고요.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네요. 그래서 weekday 함수로 요일 번호를 구하고 1이라는 옵션에 의하면 일요일은 1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1과 같다면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네, 딱 하루만 일요일이 되는군요. 세탁기의 경우. 그죠? 결과 봐도 그렇고. 네, if 4 예제로 갈까요? if 함수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제들도 지금 더 많아요. 다른 함수랑도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4번 보시면 세금은 근무년수가 지금 궁금한 건 세금이거든요. 근무년수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수식이 달라진다는 얘기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if 함수로 자, 일단은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가? 그렇다면 세금은 소득액 C3셀에다가 곱하기 20%를 하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또 if가 들어가겠네요. 왜냐면 20%도 있고 아까 방금 앞에서 제시했던 20%도 있고 그 다음에 15%인지 8%인지 나타내야 되니까 다시 근무년수의 값이 이번에는 5년 이상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인 경우 그렇다면 소득액의 C3셀에 얼마를 곱하래요? 15%를 곱하래요. 그도 아닌 경우 10년 이상이면 20%고 5년 이상이면 15%인데 나머지는 다 5년 미만은 8% 곱해서 구하지요. 그러니까 C3 곱하기 8%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면 닫는 괄호 하나 제가 빼먹었군요. 이런 경우에 오류를 수정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얘 한번 눌러보셔서 정상 수행이 되는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수식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닫는 괄호 2개로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채우기만 하시면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if 중첩으로 if 2번 사용했어요. 결과값의 종류가 2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20%냐, 15%냐, 8%냐. 그래서 종류가 3가지였기 때문에 if 2번 사용해서 구하시게 됐습니다.